안녕하십니까. 자, 문학을 오늘 약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동안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료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료 1페이지를 보면, 자, 여러분들 자료에 뭐라고 돼 있어? 초콜릿과 연애편지.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초콜릿과 연애편지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선생님, 왜 초콜릿이냐? 초콜릿은 상징적이라는 말이고, 연애편지라는 말은 직접적이라는 말이야. 잘 알았어? 그러니까 잘 봐. 누군가가 너네들한테 초콜릿을 줬어. 초콜릿을 줬을 때 초콜릿을 준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니,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 앞에 친구, 너한테 내 이름은 안 부를게요. 왜냐면 이거 사실 재생들한테도 보여줄 거거든. 이름 같은 거 나가면 너네들 별로. 그러니까 이름은 안 부르고 할 테니까 양해하고. 자, 우리 앞에 친구가 너는 초콜릿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좋아요. 진짜 좋을까? 네. 자, 그 초콜릿을 준 사람이 사실 누가 줬냐가 중요하지. 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줬냐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니? 네. 그러니까 초콜릿은 얘들아 봐봐. 줄 때 웃으면서 줬냐? 그지? 또는 뭐, 야, 먹어! 이러면서 줬냐? 아니면 지가 정말 싫어하는데, 그지? 뭐 저 친구를 A라고 합시다. 아니, 영숙이라고 합시다. 제일 흔한 이름으로. 어떤 친구가 와서, 영숙아, 이 초콜릿 좀 먹을래? 그랬을 때, 제가 좋아하는 애라면 어땠을까? 영숙이가. 그 초콜릿은, 그거 좋아, 그러죠. 근데 지가 제일 싫어하는 애, 애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초콜릿을 줘도 좋은가? 그치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콜릿이라는 것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뭘로 담을까?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상징적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근데 연애편지는 딱 뭐라고 쓰여 있는 거지? 사랑해라고 쓰여 있는 거지. 그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이라고. 그래서 문학이라는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니네들이 문학이라는 걸 함에 있어서 뭐 상징적인 말과 직접적인 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문학은 상징적일까 직접적일까? 대답? 생각하는 대로. 당연히 문학은 상징적이지 얘들아. 문학의 의미는 상징적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뭔가 학교를 가는 시험에서 문학을 갖고 시험 보는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몇 개 안 돼. 알았어? 너네들이 왜? 문학 시험을 별로 안 봐요? 응.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문학 시험을 보지만 입시 시험으로나 어떤 취업 시험으로는 문학을 안 봐. 왜 그럴까? 전 세계적으로. 문학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얘들아? 여러 의미가 가능한 게 상징적이지. 그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김소월의 진달래꽃 봤을 때 진달래꽃의 의미는 여러 가지잖아. 그지? 근데 전국에 수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진달래꽃은 뭐게? 1번 사랑, 2번 뭐 헌신, 3번 뭐 숙명, 4번 이런 식으로 문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답이 어딨어 그게. 그지? 그래서 문학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입시 시험에 원래는 있으면 안 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있으면 안 되는데 국어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문학 시험이야. 그지? 야, 사실 비문학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칠 게 뭐가 있겠니? 비문학. 그냥 읽어주고 여기 이 내용이 이거니까 답이잖아. 근데 문학은 어때? 문학만이 갖는 특성들이 있지. 그걸 알아야 문학 문제 풀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수능에서 문학은 반드시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이거 되게 딜레마야, 얘들아. 그래서 작년에 너희들 이제 지금 수능이 지금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잖아. 이때 전국적으로 국어 수능 시험에서 대학교 교수들 있지.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야, 수능에서 문법 빼자. 이 문법 이게 무슨 잠깐 외워야 되고 이런 게 무슨 이해력 공부냐.
이건 그냥 내신에서만 끝내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런데 누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법 안 돼! 왜? 애들 제일 괴롭힐 수 있고 제일 설명 듣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제일 단순한 게 문법이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문법을 뭐야? 이 수능에 살려놓은 거야. 재밌지? 그러니까 문법이 너네가 없어질 수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이 문법을 살려낸 거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마 문법 시험이 아마 수능에서는 쉽게 나오는 이유가 교수들은 이 문법은 수능에 뭐야? 적합한 공부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거지. 자, 알겠지? 그래서 이 문학이라는 건 아마 시험에서 특성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남아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요 상징적인 것 때문에. 알았지? 여러 의미를 갖잖아. 됐니? 그러면 문학은 상징적인데 왜 직접적이란 말이 이렇게 살아있느냐? 이것 때문에. 수능 시험 때문에. 알았어? 자, 봐. 5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을 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그럼 답이 없지. 그러니까 문학 중에서도 가장 뭐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것만 수능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완전히 내가 볼 땐 이분법 쪽이야.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하되 상징적 성격을 갖는 이 문학에서 상징성을 뺀 채로 직접적인 문학의 성질만 공부시키는 게 알았지? 선생님의 목적이야. 자, 잘 들어봐.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국어 선생님들은 작품을 해석하죠. 작품을 해석한다는 건 뭐야?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의 해석을 너네들한테 강요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초콜릿과 연애편지에서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요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 문학을 직접적인 성질을 가진 문학으로 탈바꿈시켜서 이걸 강의하겠다는 게 선생님의 초콜릿과 연애편지의 제목의 목적이야. 야, 문학은 초콜릿이지? 그러나 연애편지 같은 직접적인 것만 강의할 거야. 이 뜻이야. 자, 알겠지?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얘들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 자, 그럼 이제 프린트 밑에를 보자. 문학 본질의 새로운 정의라고 됐어, 이름을. 자, 거기에 땅콩 이야기가 있어, 얘들아. 자, 땅콩 이야기 한번 볼게. 자, 신매 고등학교에서 조인성 같은 남학생, 자, 오른쪽에 조인성 남학생이지? 아침마다 은경이란 여학생에게 땅콩 10개씩을 주고 있다면 은경이는 나 좋아하나? 하면서 즐거울 거야. 그죠? 땅콩을 봤는데 즐겁지 않을 리가 없어. 그때의 땅콩은 분명히 플러스야. 자, 분명히 플러스야. 미쳐봐. 요게 중요해. 자, 우리는 문학에서 나오는 어떤 의미, 그지? 어떤 의미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의미를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정도,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럴 땐 플러스라고 하잖아. 그지? 자, 플러스야. 자, 그 다음 보자. 그런데 은경이는 저렇게 잘생긴 남학생이 자신한테 친절한 게 궁금해서 그 남학생을 미행을 해본 거야. 너무 좋은 나머지. 그래서 그 남학생이 길을 걸으며 초콜릿은 빨아먹고 그 안에 있는 땅콩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내일 또 줘야지. 크크 재밌어. 하는 말을 들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은경이가 아까 맛있게 먹은 땅콩인데 그게 저 빨다가 나온 땅콩이라는 게 딱 뭐야 얘들아. 부딪히면 거기 토 나오겠지. 바로 그 얘기야. 은경이는 토가 나올 뻔했어. 그때의 땅콩은 마이너스야. 미쳐봐. 자, 그래서 자 봐봐. 지금 문학은 얘들아 봐봐.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상징적이라고 했잖아. 이 상징적인 걸 때 땅콩 이퀄 문학이라고 생각해봐. 그치? 문학은 결국 상징적이란 말이 선생님 상징이 뭐예요? 그럴 때 이런 거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상태.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학이 상징적이라고 했는데 상징이 뭐예요? 그러면 난 지금 땅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땅콩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상태지. 이해돼? 그러니까 문학 자체는 땅콩인 거야. 근데 수능에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도는 뭐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일 때만 문제를 낼 수 있어.
자, 말이 좀 어려웠다. 그지? 자, 그러면 말이 좀 어려웠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결국 문학의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어떤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정되지 않은 건 문제를 못 내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모든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확정될까,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당연히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 야, 선생님은 지금 천사냐, 악마냐?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냐? 그럼 이렇게 보자.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확정되지 않잖아. 맞지? 확정되지 않아. 근데 이제 니네는 선의로 보고 싶겠지. 지금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지? 근데 니네들 화장실 쓱 갔을 땐 뭐야? 니들 가방 뒤지는 선생이었다고 쳐봐. 그래서 뭐 니네들 지갑에 있는 돈을 빼가는. 그럼 나쁜 사람일 거 아니야. 이해해?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는 얘들아 솔직히 결정되지 않을 때가 많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딱 결정된 거는 그거지. 엄마가 플러스라는 정도. 그렇지 않니? 근데 그것마저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지. 그잖아. 웬만한 엄마는 진짜 플러스인데, 그지? 가끔 이상한 엄마들은, 그지? 뭐 아이를 학교에 한다든가, 뭐 지금 정인이 사건처럼, 그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건 얘들아 거의 확정되지 않는단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널려 있는 거야. 근데 문학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상징이라고 봤는데,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게 만드는 게 뭔가 봐. 자,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자, 밑에 봐봐. 자, 이제 느낌이 오니 땅콩 자체는 자, 이거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거야. 알았지? 객관적, 가치 중립적. 자, 의도에 의해 그 의미가 결정된다. 자, 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자, 칠판 좀 볼게봐. 자, 이 땅콩이라는 놈, 야, 땅콩을 지금부터 이렇게 같이 봐야 돼. 문학이라는 놈이랑 같은 의미로 봐야 돼. 땅콩과 문학은 같은 건데 얘네들은 객관적인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나를 빼곤 다 객관적인 거란다. 그지? 왜? 내가 아니니까. 그지?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는 거냐? 어떤 것들이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하지. 의도. 살아가다 보면. 이 의도를 뭐라 그래? 주제라고. 맞지? 그래서 모든 건 다 주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도박을 하려는 애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뭐 친구라면 야 길도야 나한테 돈 좀 줘. 내 이번에 가서 한 방에 벌어올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거의 진짜 뭐야 도박에 미쳐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지 가족 돈도 훔쳐가고 친구 돈도 훔쳐가는 그 마당에 내가 걔를 잡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하고 몇 대를 때렸어. 그때도 너네가 폭력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럴 수 있니? 그죠? 그럴 때 이걸 폭력이라고 하진 않잖아. 돈을 지금 갖고 가려고 하는데 도박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면서 잡아갖고 못 가게 잡다가 저항하는 과정에 몇 대 때린 걸 폭력이라고 하진 않겠지. 그거 봐.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은 애들아 가치 중립적인 거라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좋고 나빠지는 거지. 세상에 존재하는 게 그러니까. 어쩌면 애들아 그런 걸 많이 알수록 성숙해지는 거고 이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애들은 뭐야? 무조건 딱 보고 나서 맨날 말도 안 되게 너 왜 그래? 뭐 이러잖아. 세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어쩌면 삶과 문학은 어쩌면 같이 이어지는 거야. 시험이랑.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자 이제 땅콩에서 시작해서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건 가치 중립적이다. 그리고 그 가치 중립적인 게 무엇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바뀐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첫 장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밑에 자 박스 밑에 봐봐. 문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그마 땅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 보자. 너희들 시그마 땅콩 배우니 안 배우니? 시그마. 시그마가 총합이지. 그러니까 이 시그마 땅콩이라는 이 말에 갖는 의미는 뭐야? 문학은 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걸 모아놨으니까 자 한번 선생님 봐봐 칠판.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걸 모아놨으니까 A라는 학생이 보는 땅콩과 B라는 학생이 보는 땅콩, C라는 학생. 그러니까 다양한 뭐야 감상 결과가 나오지.
예를 들어 영화도 하나 뭐지 얘들아? 영화도 문학이지. 그럼 영화 보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감정을 갖니? 다 다른 감정을 갖니? 다 서로 다른 감정들을 갖잖아. 그치? 그 왜 그런 거야? 그치? 같이 중립적인 걸 가지고 자기가 저건 저런 의도에서 나왔구나 하고 지 생각에 의해서 서로 다른 감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자체는 진짜 웃긴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알았어? 그러니까 수능 법칙이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도둑질은 좋다고 합의 볼 수 있니? 나쁘다고 합의 볼 수 있니? 도둑질. 나쁘다지. 그지? 살인. 나쁘다지. 그지? 그 다음에 기부. 힘든 사람을 위한 기부. 좋은 거라고 합의 볼 수 있지. 그지 않아? 좋은 거라고 합의 볼 수 있어. 근데 합의 볼 수 없는 것도 있지. 알았어? 잘 봐. 스무 살 차이가 나는 남녀 간의 사랑.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 한번 개인적 생각을 얘기해보자. 20살 차이가 나는 남녀 간의 사랑. 좋아, 나빠? 좋아. 나빠. 모르겠어. 모르겠어? 보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도 봐봐. 좋다, 나쁘다 모르겠어요 한 사람들은 일단 좋아요, 나빠요 한 사람은 자기 생각 들어간 거죠. 저 우드에서 나빠요, 불결해 그런 거고. 좋아요 그런 사람은 야 모든 사랑은 다 뭐야 좋은 거지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도둑질, 살인, 기부같이 명백하게 누가 봐도 그지? 이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되지. 근데 사실은 얘들아 원시에 그러니까 그 늑대 소년이라고 늑대 소년가 소년이가 들어봤니? 태어났을 때 늑대하고 자란 애가 있잖아. 그래서 걔를 사회에 데려오면 그 사회에 적응해 못해. 적응 못하지. 왜 그럴까? 인간 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걸 안 받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교육이 없으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사회라는 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결국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뭐야? 그 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네들도 모르게 관습적이든 교육적이든 배운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도둑질은 나쁘다, 살인은 나쁘다, 기부는 좋은 거다를 배운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근데 아직 20살 차이에 20살 차이가 나는 남녀 간의 사랑 배운 적 있어 없어? 좋다 나쁘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합의 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건 수능에 문제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비가 내려. 좋아 나빠? 비가 내리는 건 좋아 나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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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지금 자기네들의 사견을 없앤 거야. 그지? 근데 어떤 누군가는 비 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면 좋아요 그럴 수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합의 보지 않은 거와 합의 볼 수 있는 걸 니네가 좀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시그마 땅콩의 모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요때 즉 고정되지 않은 의미의 땅콩들을 모아놓고가 시그마지. 상황, 주제에 따라 땅콩들의 의미가 결정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문학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땅콩의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아니라 동안 쳐봐. 항상 중요한 구문이 있어야 영어에서도 not A, but B. 이건 아주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구문이지. 그래서 얘가 아니라는 걸 강조한과 동시에 얘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뭐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즉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뭔가 나와 있는 단어, 비가 됐든 상상이란 단어가 됐든 그런 의미를 암기한 건 중요하지 않아. 알았어? 땅콩의 의미를 그 작품에서 확정하게 하는 주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자, 진한 글씨로 돼 있지? 형광펜을 한 번만 더 잡아줘봐. 주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제를 잡을 수 없는 국어 실력은 말짱 도루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력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 없어. 왜? 주제를 잡아낼 수 없다면.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어차피 자, 문학의 본질은 이거야. 문학의 새로운 본질은 이거야. 그러면 이 땅콩을 우리가 격파하기 위해서는 뭐야? 어차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문학 작품의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 알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주제가 필요하다. 알았지? 그럼 어떻게 주제가 나올 거냐? 자, 요 얘기를 내가 표로 좀 해놔봤어. 자, 표를 한번 다들 같이 한번 바라보자, 얘들아. 자,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를 x1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단어를 x2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모든 그런 결국 xn으로 끝날 거야, 그지? 무한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러면 xn으로 끝났을 때 이거를 해놓은 걸 뭐라고 불러? 시그마, 그지? xn이지, 그지? 자, 그럼 봐봐. 이건 k라고 해놨네. 자, xn이 아니라 xk다 맞아.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시그마로 표현했으면. 자, 그러면 잠깐만. 컴퓨터가 막히나? 자, 그래서 자, 시그마 xk야. 자, 여기에서 자, 선생님이 해놓은 거 봐봐. 시그마, 그지? x. 요 x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땅콩. 그지? 땅콩이지?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땅콩. 이 땅콩을 어떻게 해체할 거냐를 봐봐. 거기에 이 땅콩은 얘들아 아직 의미가 결정된 거야? 결정 안 된 거야? 결정 안 된 거지. 그 의미가 결정 안 됐는데 어떻게 의미가 결정된다? 여기에 주제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니네가 주제를 아는 순간 이 땅콩은 뭐가 되는 거야? 의미가 고정되지 않았던 거에서 고정된 걸로 바뀌는 거지. 내가 이 책을 집필할 때도 항상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서 애들이 이걸 알까 모를까 하는데 지금 설명하니까 좀 나을까. 이게 있어. 책 집필이 그래서 어려워. 책으로 그냥 써놓은 거랑 이걸 설명해 주는 거. 자, 니네가 듣다가 모르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 자, 봐. 절대로,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갑자기, 진짜 수업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구나. 정확하게 한 6주 만에 하는 것 같다, 수업. 알았지? 그래서 목도 잘 안 나오고, 어저께 이거 몇 번을 봐도, 요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생각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건, 생각 자체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설명.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런 설명. 근데 갑자기, 자, 잘 생각해봐. 또 금방 잊어먹었다. 잘 들어봐. 선생님은, 지금, 이 메가스터디 나중에 재생도 들을 거라 이제 그 감안해서 자꾸 말을 선택을 하는데,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많은 학생들이, 우리 에듀폰 학생들은 전혀 상관없는데, 많은 그 학생들이 들을 때 이 말을 조금 못 알아듣는 애가 있어. 90%는, 95%는 좋아하거든, 나를. 5%라는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솔직히, 선생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그 6주간 수업을 안 하면서 뭘 했냐면, 교재 집필도 했지만, 인터넷 강의 있지. 정말 잘 나가는 선생님들 인터넷 강의. 그 사람들의 물론 이제 내가 돈 내고는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맛보기 강의만 듣거든. 근데 국어 맛보기 강의 들을 때마다 정 말도 안 된다. 왜냐면 이 나쁜 사람들이, 선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지문을 이해를 못하죠? 지문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 강의만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다들. 그리고 마치 비문학을 내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거든. 왜냐면 애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니까. 근데 정작 내가 들어도 나는 저거 모를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지. 이해하고 있으니까 막 글을 이해하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정작 선생님인데도, 그리고 난 저 질문을 아는데도, 야, 저걸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된다고? 난 이런 의심부터 들어. 그래서 난 너네들이 지문을 읽고 그 시간에 처음 본 지문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보여.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자꾸 뭐야? 선택지를 파고든다.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저 선생님이 저렇게 글을 이해시켜주면서, 얘들아,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러지. 그러니까 맞지. 지문에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선택지 이렇게 나왔지. 틀렸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다 생쇼 같단 말이지. 저건 학생들이 못 해낼 것 같다고. 난 그게 계속 방학 내내 많은 선생님, 제일 유명한 선생님들 거 맛보기 강의를 보면서 최근에 막 떠오르는 선생님들 거. 요즘에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뜨더라 확실히. 근데 여자 선생님들이 아무튼 더 꼼꼼하고 더 디테일하게 해석해줘. 그때마다 저기 학생이 된다고? 근데 보고 있는 동안 속을 수밖에 없지. 왜?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망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말해놓은 나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가 가르친 얘네들은 다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넘다 보니까, 강의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뭣도 모를 때, 야, 국도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돼. 이랬거든? 근데 항상 이번에도 수능 봤잖아. 근데 안 된 애들을 본단 말이야. 보인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 그지? 근데 이미 우리는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 지문을 못 읽어낼 거니까. 알았지? 근데 선생님은 지문을 못 읽는 상황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시작했고,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에서 너네들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거야. 근데 꼭 이거 하나만 해줘봐. 니네 스스로 공부 좀 해, 제가. 내가 오늘 해줬잖아? 그럼 해준 한 문제를 제대로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해봐.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랑 그 얘기를 해봐. 선생님, 저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그러면 내가 너네들 점수 확실히 올려줄 수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안 하고, 왜냐면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앞으로 할 강의는 그 누구도 하지 않은 강의거든. 감히 다가서지도 못한다니까, 이런 강의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이렇게 강의했으면 무조건 점수 올라야지. 이건 나의 독선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안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너네들한테도 뭔가 해야 할 일을 좀 주겠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 전까지 난 진짜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올해 처음 들어. 뭐냐면 내가 20여 년을 했고 메가스 애들도 이제 볼 거니까 진짜 얘기하지만 항상 강의 평가 되게 잘 나오고 제일 잘 나올 때도 있고,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만은 뭐냐? 내 강의를 듣고 점수 안 오르는 애들이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말로 그렇게 하지. 야! 내 수업만 정확하게 따라와봐. 무조건 점수 올라 그랬는데 올해는 안 오를 수도 있는 애까지 한번 고민해보고 싶은 거야. 알았어?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앉아있는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올해 무조건 국어가 되면 대학 갈 수 있다 생각해줘. 난 국어 잘 보면서 다른 과목 못 보는 학생 못 봤거든? 근데 시험 망친 애들은 국어도 같이 망치겠단 말이지. 알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야. 자, 말이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 오랜만에 수업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 생각이 되게 많아. 왜냐면 이 강의를 계속 일관되게 했으면 할 말만 하는데 오늘 준비된 건 이거였거든? 근데 요거 얘기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 지금 계속 딴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걸 양해하면서 들어. 알았지? 자, 뭐냐면 이게 지문이잖아. 이거 절대로 얘들아 이해할 수 없다. 알았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 글을 대충 읽으면서 주제는 잡을 수 있어. 자, 봐봐. 주제가 잡히는 순간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몇 개의 땅콩들의 의미가 확정이 돼.
이게 문학 공부야. 자,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결국 많은 말을 했지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글을 읽다 보면 지문 내용이 이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셔. 뭐냐면, 야, 임마, 더 열심히 읽고 사전 찾고 읽어! 이러거든? 근데 아무리 읽어도 안 돼. 선생님 20년 이상 가르쳐 보니까.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말해준 대로 주제 잡는 법을 배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문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건 주제 잡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알았지?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거기서 자, 이제 그 프린트를 한번 봐봐. 프린트에서 시그마 K는 1에서 N에서 XK 위에 땅콩 봤니? 땅콩에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이 의미가 이해됐나 안 됐나 보는 거야.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볼 거 아니야. 이해 안 되는 거 좀 있으면 체크해갖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이랑 선생님 제가 이걸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래달라는 거지. 왜? 웬만한 선생님들은 이 지문을 읽어주니까 니네가 집에 가서도 혼자 뭐가 가능해? 복습이 가능하지. 그리고 수업을 전혀 안 들었어도 혼자 공부가 가능해. 근데 선생님 수업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해 안 되는 건 무조건 그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이랑 말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점수를 확실히 올려줄 자신 있어. 이 새끼들이 너희들 1년 선배들 단 한 번도 내가 걔네들 2년 가르쳤을 거 아니야. 지금 너네들도 이제 올해 2년째 된 애들 있고 올해 이제 처음 가르친 애들도 있을 텐데 2년을 가르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질문 안 해. 너네들 윗학년이. 그리고 너네들 위학년은 좀 대학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 걔네들은 깔깔거리고 뭐 묻고 질문하고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그때는 좀 실적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무조건 소통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갖고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제발 좀 소통 좀 하자는 거지. 소통 안 하면 꽝이야. 내가 아무리 강의 잘해도 필요 없다니까 하더라. 선생님 강의 잘하는 건 이미 메가스터디에서 다 입증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지금 7년하고 내가 8년째고 선생님 국어과 지금 대표 강사기도 하고 신촌 메가스터디에 내가 메가스터디 애들 재수 들으라고 찍을 건데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건 뭐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도 않은데 이거 해놓고 찍어놓고 바라고 애들이 저 사람 대표 강사가 아닌데 저런 소리 한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국어 대표 강사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수없이 지켜봤고 잘 된 애들도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거는 걔네들은 워낙 인원이 이 얘기는 그만하자. 뭐 다 성공해야 돼. 알았지? 근데 특히 너네들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얼마든지 선생님은 좀 소통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꼭 나중에라도 꼭 질문해라. 알았지? 자, 다시 한번 봐봐. 시그마 땅콩인데 이건 고정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고정되지 않은 거지.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런데 언제 고정이 되고 있니? 그렇지. 주제를 아는 순간 고정이 되고 있는 거지. 이 의미야. 그러니까 자, 니네가 글을 읽을 때 절대로 뭐야? 이거는 이거네? 단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한번 쑥 훑어. 거기 훑어 읽는 거지, 지문을. 그러니까 지문을 훑어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니? 조금 걸리겠니? 조금 걸리지. 그렇게 조금 걸리는 대로 그냥 훑어 읽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훑어 읽으면서도 이거에 의해서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이걸 잡아내는 걸 배우는 게 국도화의 국어공부다. 알았지? 이게 지문 얘기야. 됐니? 자, 요 얘기 한 거야. 됐지? 좋아요.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문학의 본질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